자료 여기 첫 페이지에 제 프로필 참고하시고 선생님께서 알맹이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목이 고등영어 내지는 중학교하고 완전히 다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범위가 거의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교과서만 가지고 하는 중학교 내신과는 다르게 교과서에 그 다음에 1학년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 4번 보죠. 3, 6, 9, 10 이렇게 그 모의고사 플러스 또 이제 이 지역은 부교재까지 같이. 그러니까 일단 양적으로 너무 비대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 학교 내신은 보통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게 본문암기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양이 많아서 일일이 다 외우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외워도 자꾸 까먹게 돼요. 왜냐하면 문장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뒤에 가서 각 파트별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범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 번째 어휘 수준이 2배 정도가 아니라 한 서너 배 정도로 이제 방대하게 늘어나죠. 이 뒤에서 이제 어휘학습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법이 중학교 때 배운 문법에서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예외사항까지 전부 다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문법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이 이제 굉장히 추상적이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은 그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했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일례로 중등영어와 고등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부분인데 옛날에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뭘 봤냐면 타일러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머리 없는 친구. 그 친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국 수능시험 진짜 이상하다. 이런 영어는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좀 약간 정신 나간 생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접해야 될 영어 시험 문제는 국어책 아니라 문어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어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영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국어가 못 보는데 우리 애들이 국어를 100점 못 맞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국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죠. 이게 가장 쉬운 예로 중학교 수준의 영어는 너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걸 이제 집중을 하지 않으면 무죄야? 그럼 난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말이죠. 그래서 언어적인 능력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수업을 이제 나중에 독해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이 학습이 국어 공부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용의 추상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술형 문제의 난이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본문을 외우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영작을 요구를 하고요. 제가 시험지를 보면은 굉장히 높은 배점에 있는 게 단어가 한 40개 정도 되는 하나의 문장을 단어를 몇 개만 던져주고 형태를 변형시켜서 내용에 맞게 영작하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가 가장 아이들이 취약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중3이고 예비 고1 학부형들하고 가정할 때 이미 중등부 학원에서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같은 거를 이미 독해 수업으로 시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걸로는 이 내신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 학생들의 특징은 고1, 2 정도의 모의고사는 1등급이 나오지만 내신은 3등급, 4등급이 나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굉장히 영어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또 노력도 제가 볼 때는 많이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고등영어 내신이 중등영어 내신하고 어떻게 다른지 윤곽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 파트씩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첫 번째 3개월 과제가 이제 문법인데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우리 애는 중학교 때 이미 문법 공부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암기형 문법이고요.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되면 이 문법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응용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비고일들 학생들 이렇게 받아보면요, 어머님들이 되게 확신을 하세요. 우리 애는 문법 잘해요. 다 끝냈어요. 뭘 몇 번 봤어요. 이러는데 교재 문장에 오형식이 나와요. 어머님들도 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거. 그러면 아직도 이런 걸 가르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서 우리 학생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제가 이 문장이 몇 형식 문장이냐? 그러면 사실 대답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긴 문장이 어떻게 구조가 되는가를 내가 이해를 못하면은 나중에 내신할 때 공부 암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두로 예비 고1들한테는 가장 선결과제라는 게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어떻게 틀을 세우느냐가 가장 큰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는 12월 달에 개강하면 12월, 1월, 2월 이 3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문법을 한 번을 총정리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친구는 문법적인 능력이 전에 배운 게 좀 많이 있어서 뛰어난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통사부터 제대로 이해를 시켜가지고 가르치게 되죠. 3번에 보면은 평생 영어 공부의 바탕이 되는 문법, 고1 때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무수히 많은 아이들을 서울대도 보내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3년 영어 수업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강의가 가장 인상이 남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같이 똑같이 하는 게 중3 겨울방학 때 했던 그 문법 공부가 가장 밑바탕이 돼서 나를 버텨줬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내신 공부할 때도 좀 수월하게 합니다. 여기 이 단계를 잘 거치거든요. 이 단계를 이제 거치지 않고 제가 3월 달에 신입생을 받았을 때와 저하고 3개월 동안 같이 했던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신할 때 너무 힘들었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문법 공부를 이제 겨울방학 때 좀 잘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제 목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이제 보캐블러리 얘기를 하는데 참 여기는 이제 드릴 말씀이 많아요. 문법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나면 사실은 영어 공부의 8알은 저는 어휘에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강대에 있을 때도 많은 선생님들하고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단어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암기로 되는 어휘가 고등학교 때는 안 돼요. 이제 일례로 들어드릴게요. 어머님들 다 학교 나오셨으니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여기 이제 학생들이 같이 있으면 증명이 확실히 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어떤 학생한테 제가 물어봐요. 그런데 그 학생이 거의 90%는 대답을 똑같이 하죠. 일반적인 이렇게. 그러면은 요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학생들이 일반적인 병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일반적인 병원이 뭐냐? 라고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은 뭐 이런 병원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영영 사전에 찾아보면 이 단어의 반대말을 이런 단어를 쓰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반대말을.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상세한 이런 얘기인데 이런 병원이 뭐고 이런 병원이 뭐겠냐고 제가 물어보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디테일한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면은 전문 병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중학교 때는 열심히 학원에서 이 단어 뜻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때 단어 외우는 목적은 집에 가기 위해서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내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시키는 단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노력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헛수고의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단어를. 오히려
이 단어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일반적인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가령 어떤 학생이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 와서 한국어가 서툴다. 근데 너는 제너럴한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한국어 서툴러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뭐 느낌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아이가 훨씬 더 이 단어를 잘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말로 잘 옮기는 게 미션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몇 가지 예를 또 밑에다 이제 들었는데, 실제 수능에서 거기 영어로 써진 거 보이시죠? happy accident라는 말이 표현이 나왔는데, happy를 아이들이 행복함이라고 배우고 accident를 사고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럼 이제 붙이면은 행복한 사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accident라는 단어는 사고라는 뜻 말고 영영사전에서는 뭐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happy accident의 뜻은 기분 좋은 우연히 일어난 일.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갑자기 강동원을 봤다던가 뭐 이런 게 해피 액시던트의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례 보면은 텐션 그러면은 보통 단어장이나 사전에서 긴장 이렇게 하고요. nervousness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긴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한국어가 똑같거든요. 근데 사실 둘의 용례는 달라요. 앞에 있는 텐션은 뭐 현재 남북한은 핵 문제로 긴장 상태에 있다 할 때 쓰는 말이고, nervousness는 내일 시험이라서 초조하다 할 때 쓰는 긴장이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네가 얼마나 잘 하느냐를 묻는 게 고등학교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장으로 1대1 되듯이 그렇게 공부시키시면은 노력이 들인 시간이 너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볼 때도 반드시 예문과 함께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참고하셔야 될 게, 이 지역에 있는 내신 시험 문제는 반드시 어휘가 이렇게 영영사전 풀이나 예문과 함께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느냐,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할 게 많아집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세 번째, find와 look for란 말도 보통 한국말로 찾다 이렇게 해놓는데, look for는 뭐 이런 거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갑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look for고요. find는 실제로 그 물건을 찾았을 때, 발견했을 때 쓰는 말이니까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어휘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암기형 어휘가 아니라 이해하는 어휘로 뭐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휘 설명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리딩 쪽으로 가게 되면은 리딩을 이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좀 내신하고 되게 가까운 건데, 긴 문장을 대충 두리뭉술하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따박따박 덩어리를 묶어서, 뭐 어머님들 표현하면 끊어읽기라고 할 수 있겠고, 요즘에 이제 끊어읽기란 말고 묶어서 읽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하고 절에 대한 그 긴 문장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걸 이제 훈련시키는 게 정확한 독해라고 볼 수 있겠고, 빠른 독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모의고사형 독해를 얘기를 하죠. 굉장히 긴 지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쓰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약간 다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1번에 있는 그 정확한 독해, 구문 독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두 번째에 있는 긴 문장을 읽어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앞에 게 완성이 되는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앞에 게 먼저가 되겠지만, 저희 실제 수업에서도 그 둘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어머님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1년에 이제 4번, 3, 6, 9, 11 4번 모의고사를 보는데, 서울시는 3번을 봅니다. 6월을 보지는 않고 3월과 9월하고 11월을 보고요. 경기도는 4번을 보는데, 뭐 그 사유가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뭐 서울시 예산이 부족해서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6월달 모의고사도 전제해서 늘 보통 학교 내신 시험에서 1학기 중간고사는 3월 모의고사를 내신 범위에 넣고, 1학기 기말고사는 6월 모의고사를 내신 범위에 넣고, 또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올해 걸 넣지 않고 작년 걸 넣는 학교들도 있고, 이건 이제 학교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른데, 모의고사 지문이 듣기 빼고 28문항이라서
지문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거는 일단 에피타이저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교과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과서 말고 그 뒤에 있는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부교재 여기 부분이 변별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거는 대비가 아니라 모르는 지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건데요. 고1과 고2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았다가 수능에서 1등급이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의고사가 2학년 1학기까지의 모의고사 있죠. 고1부터 여기하고 2학년 2학기에서 3학년으로 넘어오는 모의고사하고 이렇게 보면은 딱 이 정도 분계선에서 볼 때 질적으로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우리 애는 그냥 대충 봐도 1등급이에요.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애들이 2등급을 맞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3등급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3까지의 수준으로 가게 되면 고3 모의고사가 탁 올라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저는 이제 재수생을 많이 이제 겪어봤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 고2까지는 1등급이었는데 고3부터 등급이 안 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아이의 실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이 확 올라가는 난이도에 대처를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일단은 예비 고1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내년도에 3월달에 보이는 전국 모의고사는 사실은 크게 걱정. 왜냐하면 출제 범위가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거기서 1등급 받은 게 수능에서 1등급이다 이렇게 이퀄 관계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수업을 겨울방학 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밑에 있는 교재 3권을 보시면은 교재 1은 문법 교재입니다. 고등 문법을 총정리하는 문법이고, 교재 2는 모의고사식 독해를 하는 독해 교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긴 문장, 구문 독해하는 길고 어려운 문장이라고 해서 길어문이라고 해서 이제 교재가 3권인데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형강하고 인강으로 이게 나눠져 있어요. 형강은 수업 시간에 문법하고 독해를 할 건데 비중을 조금 문법에 좀 더 두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반 구성원 아이들이 잘 따라오면은 이게 1대1로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문법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비중을 조금 더 둘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내신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그 기록문 교재는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줌 수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패드라는 걸 구입을 해서 제가 거기다가 제 얼굴은 나오지 않는데 지문이 화면상에 떠 있고 제 육성과 펜의 움직임이 보이는 식으로 해서 이게 강의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그 강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잔소리 없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제 수업만 진행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 3회 과제별로 애들한테 이제 강의를 들어오게 시킬 겁니다. 사실은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걸 형강에서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형강 수업 말고 한 25분 정도의 강의를 주 3회로 해서 애들한테 듣게 하고 이제 듣게만 하면은 또 이제 요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서 수업을 잘 들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로 확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이 잘 순탄하게 마무리가 되면은 고등학교 영어에 대해서 준비를 좀 갖추고 입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설명이고,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고맙습니다.